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추석 피곤합니다. 얼굴에 살도 더 붙은 것 같고, 몸과 마음이 피곤한데, 저도 몸살이 와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만,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추석 전까지 불장이었는데, 추석이 지나고 어떤 흐름이 될지,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 세 번째 대책, 개봉 박두. 저는 추석 전에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준비가 아직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2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작년과 올해입니다. 작년 7, 8월 많이 올랐잖아요. 스트레스 대살 2단계 2달 연기하면서 많이 올랐고, 요때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올해 2월, 3월, 요때가 올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면서 올랐다가 다시 묻고 잠시 주춤하다가 6월에 또 불장이 됩니다. 6월에 쭉 올라가죠. 그래서 627 대책이 발표되고 쭉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7, 8월 지나고 9월 되더니 다시 불장입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이 정부가 대책을 나올 수밖에는 없잖아요. 토지거래가구역 확대 다시 재지정했고, 627 대책 발표가 됐고, 97 공급, 하필이면 97 공급 대책은 실패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97 공급 대책 발표되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97 공급 대책은 실패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선이 0% 보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3월 이후부터는 항상 빨간 선 위로 올라왔고요. 대통령 탄핵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클 때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집값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떨어진 거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상승률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지, 상승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상승 열차는 200km로 갔다가 규제가 나오면 다시 또 한 40km 가다가 150km 가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다가 반복을 하는 거지, 달리고는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국과 서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상승률이. 저 파란색이 서울입니다. 서울. 밑에 선이 전국인데, 전국 평균은 서울을 포함하니까 살짝씩 올라가는 구간 보이시죠? 전국에. 요거는 이제 서울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고요. 서울을 빼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국은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05, 0.10 사이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울과 비서울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서울 때문에 그나마 평균이 이 정도 올라온 거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을 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하향, 한마디로 차가 후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울 평균과 강남 상구를 비교해 보게 되면 엄청나죠? 강남 상구 파란색이 서울이고요. 요게 서울이고, 요 주황색 오렌지색이 서초구, 회색이 강남구, 노란색이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송파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이런 곳들이 강남 3구보다도 오히려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강남은 규제 지역이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에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까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 않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물론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계속 상승폭을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마포, 성동은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고 있는데, 요 그림을 보면 좀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9월 5주차 부동산원 통계 자료인데요. 자, 0.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급등이다, 과열이다라고 하는데, 서초구, 강남구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고요. 송파구, 강동구가 0.49, 마포 0.69, 용산 0.47, 성동구 0.78, 분당은 0.97입니다. 0.97. 분당이 더 많이 올랐어요. 0.97이고, 노도강은 많이 오르지 않았죠?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입니다. 노원구가 0.08% 슬금슬금 올라갔는데, 이제 마용성, 한강벨트,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구 뭐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피로에 대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느끼고 규제가 나오면 나머지 지역들 성북구, 서대문구, 노도강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애들이. 따라서 키 맞추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지역이 상승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전세는 뭐 최근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요.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상승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상승 속도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죠. 내년부터 전세는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세대출 규제로 입주 물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전세가 내년부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자, 여기가 보이시면 자, 여기가 2023년, 2024년 이렇습니다. 2023년은 올랐다 내렸다의 흐름은 비슷한데 많이 올랐을 때도 4,000건 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고요. 안 좋을 때는 1,000건, 1,400건 거래가 되다가 작년 2024년에는 쭉쭉 올라가더니 4,000건 넘고 9,000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대통령 탄핵되고 2024년 9월 작년 추석 지나고 대선 불확실성이 있을 때 3,000건대 머물다가 올해 토지거래가구역 풀면서 올랐다가 묶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다가 6.27 대책 발표되고 내렸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9월 거래량은 10월 말까지 집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아마도 이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9월 거래량은 아마도 한 7,000건 정도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공급계획도 발표됐고 97 공급 대책 135만 원.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요자들의 공감을 얻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서울시도 2031년까지 31만 호 한강벨트 19만 8천 호 착공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렇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3차 대책 개봉박두 임박했는데 아마도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수요 억제 정책인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어디까지 지정할지가 관건이에요.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는 확정이고요. 판교,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과천시는 거의 확정인 것 같고 여기만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서울 전역을 적용을 하고 경기도 일부만 적용을 할 건지 수도권 전체를 할지가 관건인데 수도권 전체를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1번이 이제 올랐던 지역들만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서울 전체를 지정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토지거래가구역은 서울시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할 거야. 서울시가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할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하게 된다면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토지거래가구역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거래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토지거래가구역은 앞서서 올랐는 지역들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과천,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정도 토지거래가구역 유력합니다. 나머지 규제 지역들은 서울 전역을 묶기는 노도강 입장에서는 얼마 오르진 않았는데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풍선 효과도 생길 수도 있고 대출 한도 6.27 대책에서 6억으로 막았는데 4억까지 내려버리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15억 초과되는 주택들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자 전세대출 DSR 적용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15억 이하 그쵸? 자 답이 나왔잖아요. 15억 이하 아파트 15억 넘어가기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15억 이하 아파트 중에서 4억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수요가 몰리겠죠. 고가 아파트보다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수요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풍선 효과를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실패,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참 답답합니다. 자, 왜 세금 규제가 안 나오느냐?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점이 이제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을 바로바로 올렸는데 지금 세금을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양도세도 올렸잖아요. 거래세가 양도세니까 취득세도 있고 이걸 올려다 보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요. 보유세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죠? 팔고 싶은데 양도세, 취득세가 다 올라가니까 나 그냥 몰라. 그냥 안 팔고 그냥 버텨볼래. 매물이 잠김 안 나오게 되고 집값이 더 올라가서 원래는 보유세를 인상하고 이제 거래세를 내려면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빨리.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데 왜 주저주저하고 못하냐면 자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공시가격 12억 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1주택자들은 대상이 되고 다주택자들은 9억 넘어가게 되면 공시가격 대상이니까 시세로 따지면 15억 넘어가는 아파트 1주택자들 또 다주택자들은 12억 정도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 이제 폭탄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들이 다 대상이 되거든요. 어쩔 거야. 집 있는 사람 내년 6월 지방선거 있는데 유주택자들을 표 날아갑니다. 중간 중도층들도 아니 우리 집값 별로 오르진 않았는데 왜 세금 올리는 거야? 기분 나쁩니다. 골수 지지자들 외에는 세금 폭탄 맞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표 이탈되고요. 양도세를 내리게 되면 이제 무주택자들 표가 날아갑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쟤들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정부가 환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니들 뭐 하는 거야? 라는 부자 감세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면 매물 잠김 현상. 보유세만 올리면 별 효과는 없고 거래세 내리면 부자 감세. 보유세만 올리면 또 조세 저항. 집주인들 표 날아가고 내년 지방선거에 아마 보유세 올리고요. 보유세 올리고 이렇게 되면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모르겠다 그냥 찍어주자 오세훈 찍어주자라고 분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세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래세 내리려니까 또 무주택자들 표 날아가고 집값은 안정될 수는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될 수 없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고요. 이번 대책은 아마도 수요 억제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지정하고 토지거래고에 지정하고 6억을 4억으로 내리고 전세대출 DSR 적용하고 10억 넘어가는 거 막는데 결과적으로 풍선 효과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규제하고 악순환의 연속이다가 결국에는 세금 규제가 나오는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세금 규제하게 되면 6월 1일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2027년 이후에 세금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문재인 정부 시즌2 되지 않나라는 걱정되고요. 최근에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걱정입니다. 진짜로 코인도 오르고 골드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진짜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게 과잉 유동성이거든요. 걱정됩니다. 진짜 저는.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수도권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자산 격차가 벌어지니까 지방에서는 자본 유출, 서울 수도권은 자본 유입이 발생합니다. 공급 부족, 수요 과잉의 상황에서 유동성 증가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골드, 주식, 코인, 부동산 다 오르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똘똘 한채 현상.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관세, 미국 85년도 일본이 당했던 프라자비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장기 침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들어가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무주택이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은 뭐 우리가 집값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못 사니까 내 집 마련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작은 계획 대출을 받을 때 충분히 대출 한도가 있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만약에 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좀 불안한 마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풍선 효과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